몰라요. 지금도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하면 산업 디자이너가 헷갈리시죠? 하지만 몇 번 말씀드렸죠. 거기서 UX, UI에 안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러썸 UX 스쿨의 미니쌤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듣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아래로 달아주세요. 왜냐면 저는 더 이상 이제 학원 수업을 하질 않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학원 수업을 안 하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에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수업을 하신 선생님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만간 이 영상의 주인이 바뀌지 않을까도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네, 제가 또 현장 실무에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한테 실무적인 부분을 또 전달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제가 찍을 예정이긴 해요. 그리고 어쨌든 이 학원이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선생님들하고 조율을 하고 논의하고 계속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좀 전달을 해드리는 게 저의 입장일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이 영상을 몇 번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블로썸 UX 스쿨이라고 하는데 UX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올해 저희가 생각이 아마 이름을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썸이란 이름은 그대로 가져가되 블로썸 프로덕트 스쿨로 해야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처음에 원래부터 프로덕트 스쿨이었어요. 원래 한 6년 전부터 세워질 때 저희는 한 번도 UX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UX를 하긴 하죠. 근데 UX가 메인은 학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프로덕트 스쿨을 하지만 UX를 쓴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하면 산업 디자이너가 헷갈리시죠. 그래서 막 무슨 패키지 디자인 막 이런 거와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 이제 스타트업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 중심으로 프로덕트 디자이너를 채용을 하는 걸 보고, 그래도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을 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하면 할수록 정말 너무 UX랑 프로덕트가 다르거든요. 근데 앞에다는 UX로 해놓고 수업은 프로덕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 양머리 걸어놓고 개구리 판다 이게 아니라 지금 개구리 걸어놓고 양머리 파는, 왜냐면 지금 요즘은 다 이제 프로덕트가 대세기 때문에. 네, 그럽니다. 사실 영국에서 저는 UX 디자이너를 거의 못 만난 것 같아요. 다 프로덕트 디자이너만 만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게 제가 프로덕트 디자이너여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말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몇 번 말씀드렸죠. 거의 UX UI에 안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 나라는 UX UI와 프로덕트 차이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는 그 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달라요. 여러분, UX, UI랑 프로덕트를 정말 헷갈리시면 안 돼요. UI적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저희 라인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 UX 리서치를 하고 싶고, 막 거기에 대해서 카드 소팅을 하고 싶고, 막 이제 인터뷰 하고 싶고, 서베이 하고 싶고, 이렇게 되면 세컨더리 리서치 말고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쪽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일은 데이터를 받은 순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앞에서 데이터를 구하고 이런 작업들은 저희는 거의 하진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긴 하죠. 저희 UX 전문 선생님 따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20년 차이신 선생님들께서 이제 해주시는 거고요. 저희 선생님들 백그라운드나 이제 프로덕트 과정 하시는 선생님들은 다들 대부분이 이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이제 에이전시 출신들이시기 때문에, 네, 프로덕트를 정말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UX 학원 아니라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가 에이전시를 하니까 클라이언트들하고 이제 계속 미팅을 하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프로젝트를 따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UX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UX가 완전히 관련 없어가 아니라 이제 기본 상식은 필요하죠. 코그니티브 로드 같은 것들은 여러분 알고 계셔도, 이거 지금 코그니티브 로드 지금 모르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잘못 배우시는 거예요. UX 디자이너가 코그니티브 로드 같은 거 모르시고 하고 있는 거 정말 잘못 배우는 거예요. 코그니티브 로드 이런 대부분의 기본 상식들, 그 다음에 게슈탈트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다 갖고 가야죠. 그런 부분에서는 맞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첫 번째가 뭐냐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래서 이 부분을 막 피그마로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 피그마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진 않아요. 두 번째는 프론트엔드 쪽. 조금 이제 퍼블리싱이라고 더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하는 그렇게 하드 코딩 하지 않아요, 요즘엔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좀 많이 쓴 스타일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컨텐츠 기반이고 구글의 검색 기반이다 보니까 SEO도 되게 중요해지고, 그리고 드롭파일 같은 경우도 많이 쓰거든요. 한국은 거의 쓰지 않죠. 그런 플랫폼을 좀 쓰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플랫폼도 많이 쓰고요. 리액트 같은 경우도 말고 타입폼 같은 경우도 많이 쓰긴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 하는 HTML, CSS, 자바, jQuery 같은 그런 막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웹 퍼블리싱을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이걸 막 피그마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왜냐면 프로덕트 라인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피그마로 해봤자 이게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프론트엔드 쪽. 그거는 여러분이 굳이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 프론트엔드를 알고 있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는 것과 모르는 사람이 디자인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라인은 여러분 손바닥 같은 모바일 앱은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그야말로 신입 디자이너가 할 수 있죠. 저희가 들어가는 건 대시보드지 세 번째가 대시보드예요. 그 대시보드는 신입한테 절대 맡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3년 차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대부분 5년 차에서 뽑고요. 어려워요, 여러분. 대시보드가. 왜냐면 그 안에 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들어가죠. 그거 개발해야 되니까 프론트엔드까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 대시보드 디자인까지 다 들어가요. 제가 누차 말하자면 이 대시보드 디자인 예쁘게 무슨 막 그라데이션 넣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서 나올 건지. 선형 그래프가 왜 필요하고, 여기에 막대형 그래프가 왜 필요하고, 여기에 왜 데이터, 통계 데이터가 왜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UX를 완전히 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사실 저희가 하는 것도 UX를 가지고 오되 그 UX로 하는 시간을 거의 따로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입이 거의 들어오긴 힘들죠.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를 하다 보면 유럽에는 웹 컨텐츠 액세서빌리티 가이드라인이 퍼블릭 사이트에는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뭐 글로벌 오르가니제이션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무조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막 그 폰트 예쁘게 써가지고 그걸 막 이미지 폰트화 시켜갖고 막 이미지 JPG로 넣고 이런 것들 하시고 있으면 이제 완전 여러분 20년 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아요. 해외도 맞지 않고 사실 나가야 될 방향하고도 맞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말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하고 그 포토샵은 여러분 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폰트 사이즈들, 그 다음에 컬러 컨트라스트들 이런 것들이 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다루고 있느냐, 여러분이 배우셨냐,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100이면 100 저희는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냐, 그렇게 나올 때 유저의 처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공감을 하되 그런 상황에서 유저가 어려움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땐 당연히 또 UX가 들어가죠. 그래서 UX가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UX 막 그렇게 카드 소팅하고 리서치하고 이런 것들에 또 집중을 하는 건 아니에요. 프로덕트 디자인 자체가. 배우긴 해야겠지만 이거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리서치를 하고 막 카드 소팅을 해갖고 멋진 그런 아이디에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자꾸 말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프로덕트를 만들 수 없다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경기도 많이 안 좋고 프로젝트 자체가 딜리버리를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프로덕트를 좀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제는 이제 블로썸은 UX 스쿨이 아닙니다. 이런 거였고요. 저런 게 좀 다르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리서치 막 이런 것들에 보이지 않는 그런 데이터를 돌리고 하는 거 하시면 사실 좀 연구 분야에 더 가깝고요. 저희는 좀 더 이렇게 정말 비주얼라이징하고 만들어내는 프로덕트고 요즘은 이게 대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썸은 UX가 아닙니다. 블로썸은 프로덕트 스쿨입니다. UX를 가져가되 사실 실질적인 그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더 목적인 학원이죠. 그래서 수업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뜻에 맞는 분들이라면 아마 어떤 학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프로덕트를, 진짜 실무의 프로덕트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올해 또 강화를 많이 시켰고요. 여러분들이 프로덕트 디자인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고 거기에 저희와 뜻이 같으시다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하단에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덕트 너무 UX 아닙니다. 요즘엔 프로덕트가 대세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